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수특 문학 고전산문의 7강 송반궁 도구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자 말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풀어놓고 보면 쉬워요. 자, 여기서 송반, 송씨 양반, 궁, 가난하다 라는 뜻이고, 도라는 것은 만나다, 그리고 구복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비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오른쪽에다가 미리 써놓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목의 의미를 통해 내용을 간단히 미리 파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송씨 양반이 옛 노비를 만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 예전에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지금 교과서 이전 버전을 쓸 때 그때 이제 구복 막동이라고 해서 있었던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더 뭐랄까 생략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그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그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에는 이 부분, 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송씨 집안에서 막동이가 도망치고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송씨 집안의 선비 송생을 만나는 이야기, 그 부분이 이제 그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이 뒷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송생이 최승선한테 사정을 듣고 나서 이제 재물도 좀 받았어요. 이거는 근데 뜯어낸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나오지만, 막동이 최승선은 송생에게 과거를 털어놓고 노비였는데 도망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자신이 어쨌든 지금은 양반으로 살고 있으니 노비였다는 비밀 지켜달라고 하면서 자기 조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는 아주 잘해줘요. 그리고 큰 돈을 줘요. 1만 냥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송생의 사촌인 험피라는 인물, 여기 험피라는 별호를 가진 사촌 나오죠. 험피라는 인물이 갑자기 형님네 돈이 왜 이렇게 많아졌수? 어떻게 된 거요? 라고 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결말부에 가까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보니까 어쨌든 막동이와 최승선은 동일 인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그거잖아. 그 노비잖아요. 노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는 최승선은 벼슬살이까지 했습니다. 무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종삼품 벼슬인데, 종삼품 벼슬이 뭐냐면은 그 벼슬에 따라서 이렇게 품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쉬울까? 어쨌든 제일 높은 거는 종 1품,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종 9품이야. 그러면은 한 4품, 5품 되면은 중간쯤인데, 그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빽이 좋고 집안이 좋은 양반들도 쉽게 못하는 벼슬인데, 이 최승선은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벼슬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생략돼 있어요. 그냥 양반 행세를 한다고만 하지 벼슬살이를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시험을 본다면은 어쩌면 앞부분 내용까지 전문을 이렇게 발췌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만 두시고, 본문에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승선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 첫째,
아무리 뭐 노비가 도망쳐서 나 양반인데 이렇게 말은 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험 치르고 벼슬까지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신분 제도가 흔들리던 당대 사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자격이 주어지면 수능에서 뭐 1등급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받을 수 있지, 열심히 하면.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그 당시에 최승선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쭉 한 게 아니죠. 어렸을 때 막동이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그냥 노비였잖아. 그러니까 잠깐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급제를 하고 벼슬살이를 하다가 뭐 정치가 소질이 있는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종3품까지. 즉 최승선은 밑에다 써야 되겠네. 최승선은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송생은 어떠냐면은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 생략되어 있지만 송생이 최승선네 집까지 찾아가게 된 건 그냥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기네 집이 너무 가난하니 뭐 양식이나 재물을 좀 나눠달라고 반국어를 하고 다녀요. 양반이지만. 쉽게 말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몰락한 양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본문 내용상 그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은 여기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 그러니까 최승선이 큰 돈을 줬더니 부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가 아니라, 원래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원래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았는데 갑자기 최승선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송생은 몰락한 양반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험피는 이 전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이 뒤로는 사실 송생보다 더 주인공급으로 활약을 하거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험피가 진정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박대 아니랴.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알려달라는 거지. 그랬더니 송생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말해주마 하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지만 험피한테 말을 해줘요. 근데 험피가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어이없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열받아서 최승선한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말을 하냐, 도망한 종놈의 뇌물을 받은 것, 그러면서 강상, 그러니까 뭐 신분 질서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니 수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할 일이다. 내 바로 고성, 최승선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진상, 그러니까 종의 최승선의 퇴악한 죄상을 드러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생은, 여기서의 생은 송생이겠죠. 대경, 이거는 깜짝 놀라다 라는 뜻. 깜짝 놀라서 걸음 빠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는 최승선한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이런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얘기를 들은 험피라는 인물이 지금 당신이 노비인 것을 밝히러 가고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걸자, 여기서의 걸자는 그라고 단어 뜻만 나와 있는데, 그 걸음 빠른 사람은 배도를 해서 이틀 갈 길을 하루 만에 가서 승선의 집에 가요. 편지를 받아본 승선, 뭐라고 할까? 우리 같으면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최승선은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소년 시절에 재주를 배운 것이 뉘웃도다, 뉘우쳐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향일에 전에 재종질이 왔는데, 송생이 왔을 때 내가 침약 공부를, 그러니까 침수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동생이, 송생이, 제 동생이 광질, 정신병이에요. 이거 정신병이 있으니 치료를 한번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편지가 왔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자, 곧 있으면 험피가 들이닥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최승선은 노비이다 라는 말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 험피가 약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뭐 우리끼리 써놓은 거고, 그 험피가 이제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험피가 와서는 바로 그냥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최승선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으면서 진짜로 광부가 왔네, 진짜 미친놈이 왔네, 이러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최승선이 양반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앞부분 줄거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왜 양반이라고 철석같이 믿을까? 왜 아무도 의심을 안 할까? 왜냐면 조정에서 벼슬까지 했다니까. 종삼품이라니까. 그것도 더 벼슬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높은 벼슬까지 하면서 당파 싸움의 중심에 놓였다가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캐서 사실은 노비 출신이다 라는 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사형감이죠. 그냥 지방에서 양반 행세하면서 사는 거랑 임금님 앞에서 양반 행세한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최승선은 자기 능력으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벼슬에서 적절히 물러난 뭐 뛰어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니 험피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승선이 어떻게 하느냐, 건장한 노비로 이제 험피를 결박해서 곳간에 구류 가둬두고는 바소라는 큰 침을 들고 와. 그리고서는 험피, 그러니까 조카의 병이 이렇듯 고질될 줄, 그러니까 병이 심각할 줄은 몰랐구나, 뜻 아니하였도다 라는 어려운 말투가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몰랐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제인이 가로되, 제인,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깝다, 소년에게 저런 병이 있으랴, 저렇게 심한 자는 처음이다, 다들 그냥 철석같이 험피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밤이 되어 승선이 치료를 핑계로 험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험피 어떻게 크게 욕하죠. 내 이놈, 이 종놈 막 이러고. 근데 승선은 못 들은 척하고는 침으로 어지러이 찌르니 이곳저곳을 마구마구 찔렀다는 거야. 그럼 피육이 다 터진다는 게 가죽과 살이 다 터졌다. 험피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선이 뭐라고 하냐, 내 스스로 분의, 나의 분수에 맞는 도리를 지켜 먼저 내력, 자기가 그 노비였다는 걸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오늘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그러니까 사실 뭐 관점에 따라서 험피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승선 나쁜 놈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 어떤 양반으로서 또 인정받으면서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최승선을 굳이 노비라는 걸 밝혀내서 몰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거는 약간 또 험피가 뭐 바람직한 행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진짜 캐릭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최승선이 먼저 얘기를 해요, 송생한테. 아, 저 사실 노비고요. 제가 그 송생 아버님 때 계실 때 이제 노비로 있었던 사람인데 도망쳤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에 마음이 항상 무거웠고 제가 그래서 큰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지만 스스로 분의에 맞는 도리를 지켜서 내력을 털어놓고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굳이 망가뜨리려는 험피가 생각하기에 따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창작 의도라서 조금 공감이 만약에 안 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데요. 적수공건으로 기가하였으니,
적수공권, 이게 뭐냐면 손 숫자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맨손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해? 기가라는 거는, 기자는 몰라도 가는 집 가자예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집안이 잘 살 수 있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 그 뛰어난 능력을 통해 그 양반으로서 높은 벼슬도 하고 많은 재물도 모았다 라는 얘기. 여기서 그 최승선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도망노비지만 경제적 부와 지위를 획득한 자신감, 그리고 험피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하여 상대의 길을 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면은 사람들이 내 말보다는 저 사람 말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무리 자기가 진실이어도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 여러분들 막 뭐 친구 사이에서든 뭐 부모님이랑이든 갈등을 겪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이 맞냐 제 말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더 이렇게 좀 그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 사람 말이 더 이렇게 믿을만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험피와 험피와 최승선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 말을 많이 믿겠냐는 거지. 다 최승선 말 믿을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험피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참,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직 네 생명을 보전하노니. 여기서 선대라는 건 험피나 송생의 아버지 세대죠. 그때 자기가 노비로 있을 때 그 양반들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못되게 굴진 않았나 봐.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 네 생명을 보전하는데,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아니지, 반대죠. 내 편을 들면 부잣집 사람으로 취급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인한 의원이 되리니. 뭔 소리야? 치료 끝에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그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굉장히 좀 또 냉정한 모습도 좀 있네요. 그죠? 그러니 네 스스로 해량하여 생각해서 결정해라. 험피는 여기서 충후함에 감동해요. 그래서 이해를 헤아리고는 이제 최승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충후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충직, 온순, 인정이 두터움. 이게 뭐냐면은 이 최승선의 인품에 감동을 한 거예요. 비록 그 본질적인 혈통은 노비이지만 정말 양반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감동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최승선이 양반이라는 그 상황에 딴지를 걸지 않고 협력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신기청명하고 병근이 쾌히 없으니 원컨대 고요한 집에 누워 수일 조리하여 지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는데 며칠만 쉬다 가도 될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최승선의 상황을 이제 막 도와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보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최승선은 험피가 집에 갈 때 이제 그 3,000양을 줘서 감사를 표하고, 험피도 그 뒤로는 이 일에 대해서 겉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상당히 뭔가 이게 해피엔딩인가 싶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이 대목보다 앞부분에서 최승선이 좋은 양반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특히 이런 부분. 자, 여기 맨 위에서 이 부분 보세요. 고성에 인정 많은 부자 최승선.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이 되었다고 해서 노비들을 막 핍박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양반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면서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3번 문제를 먼저 볼 건데요. 시간상 이제 그 답이 되는 선지를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험피 입장에서는 네, 문제는 3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상 좀 이렇게 답이 되는 것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답이 되는 것은 5번인데 미음을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자, 미음 보시면 아깝다. 소년이 이런 병이 있으랴. 우리 광인을 많이 보았으되 심한 자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누가 말했냐면 이 험피를 본 주변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승선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틀렸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미음을 포함하는 문장 부분을 보시면 제인이 가로되, 제인은 여러 사람 또는 주변 사람이란 뜻이고 가로되라는 거는 말하였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는 7번을 볼 건데요. 이거는 답은 쉬운데 당시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일단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1번이죠.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신분 질서의 강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 맞는 말인데 2번을 많이 헷갈려요. 2번. 자, 신흥사대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구 세력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군. 이거 맞는 말 같지? 왜냐면 새롭게 생겨난 어떤 세력이랑 원래 기존의 세력 간의 갈등, 이게 맞긴 맞거든. 맞긴 맞는데 신흥사대부는 뭐냐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세력을 말해요. 생겨난 세력. 구 세력은 뭐냐면은 기존의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구 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갈등은 새로운 세력과 기존의 세력 간의 갈등, 이거 자체는 맞았는데 조선 초의 이야기라 틀리고 이 작품의 배경은 조선 후기입니다. 신분제도는 조선 후기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지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고, 용어를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공부한 것들 안에서 안 나왔다? 그럼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 공부하면서 신흥사대부란 표현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배운 것으로 이렇게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8번을 좀 볼게요. 이거는 각각의 선지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번, 신분이 꼭 품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면 실제 신분은 노비이지만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최승선을 보고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양반적, 아니죠. 경제적 능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자, 송생 같은, 험피 같은 가난한 양반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양반은 체면을 생각하여 남에게 의탁하기를 꺼렸다. 아니죠. 송생이나 험피나 최승선이 주는 돈을 좋다고 봤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은 3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양반들이 체면이 서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녀서 양반들의 권위가 더 떨어지기도 했어요. 원래 양반은 끝까지 가오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자, 4번, 5번도 볼게요. 4번, 신분질서에 혼동은 있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최승선이 돈 많은 노비가 아니라 돈 많은 양반으로 살려고 하죠. 왜? 아무리 신분질서가 흔들려도 양반은 양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반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양반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경제적인 면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건 당연히 가난한 그 양반인 송생이나 헌피가 가난하다고 나오진 않지만 최승선의 도움을 받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가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인물들의 상황을 두고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내용을 보면은 꽤 재밌죠. 근데 이해하면 쉽고 재밌는데 표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한문 단편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형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의 이런 말들 어렵죠. 그냥 형 그렇다고 도망간 종한테 그렇게 돈을 받으면 어떡해? 이런 쉬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건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걸 최대한 좀 그 원래 표현을 살려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막 가로돼 이런 것도 사실은 한문 소설에서 이렇게 그 번역할 때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